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부모님이 보내주신 산후조리 음식을 신우에게 준 시어머니 때문에 집안을 뒤집어 놓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낳고 얼마 안 되어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사는 며느리입니다. 친정에서 보낸 음식을 신우에게 들려보내 신우 산후조리할 때 먹으라 한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간 신우도 그렇고요. 친정에서 보낸 음식이란 걸 남편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나중에 남편이 하는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진짜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이 돌 때도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단호하게 쳐냈어요. 얼마 전에도 시어머니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 남편이 대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생각도 했었지만 이젠 남편 하자는 대로 이사도 하고 필요하면 연락처도 바꾸고 살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는 좀 죄송하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이 태어날 때까지 시어머니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일 시키고 신우는 아끼고 하는 것이 조금 서운한 정도였죠. 딸 귀하게 여기는 엄마의 마음이라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참을만 해서 별 스트레스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와 신우 아이가 출산 예정일이 비슷했습니다. 신우 예정일이 저보다 2주 정도 빨랐어요. 친정 부모님은 두 분이 함께 사업을 하고 계셔서 산후조리를 해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 회사 직원들을 외면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남편 직업이 프리랜서라서 일이 몰릴 때는 몰리지만 한가로울 때는 한가로운 사람입니다. 들어오는 의뢰를 거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 낳으면 남편과 함께 아이 보며 지내다가 너무 힘들면 도우미를 부를 생각이었어요. 부담스럽기만 한 시어머니에게 산후조리를 부탁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으니 걱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예정일보다 많이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혈까지 받아가면서 힘들게 아이를 낳았죠. 남편과 함께 아이를 볼 것이라서 조리원도 예약해 놓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이 낳은 병원에 딸려 있는 조리원에 들어갔어요. 그곳도 예약을 해야 하는 곳이었는데 다행히 예약이 취소되어 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조리원에 비하면 좀 시설이 열악하기는 했지만 있을만 했어요. 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셔서 산후조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었죠. 그동안 시어머니께 서운했던 마음도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고 앞으로 시어머니께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시댁, 저희 집, 신우네 집 모두 가까워요. 만삭인 신우도 거의 매일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저는 겨우 밥만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친정부모님과 통화도 남편이 거의 했습니다. 힘겨워하는 목소리 들려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몸이 좀 회복되고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미역, 한우, 더덕, 버섯, 비싼 과일 종류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실 때 미역국을 끓여주시면 미역국에 소고기, 전복 등이 들어있어서 저는 시어머니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는구나 생각했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밥을 먹었고 친정부모님이 보내주신 것들 중에서 미역국에 들어있는 것들만 먹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저 잘 먹였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시어머니께 고마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시어머니와 신우 남편 이렇게 셋이 친정부모님이 보내주신 음식들을 열심히 먹은 것이었어요. 더 열받았던 것은 신우가 그것들을 싸가지고 가서 집에서도 먹고 보관해 두었다가 자기 산후조리할 때도 먹었더라고요. 택배가 왔을 때 남편은 사무실에 있어서 몰랐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에 시어머니는 친정부모님이 보내주신 것들을 꺼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쓰레기를 내놓았기 때문에 저와 남편은 몰랐던 것이죠. 저희 부모님께 나중에 여쭤보니 보내시고 알아서 잘 먹었을 거라 생각하시고 따로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조리원에서 집으로 오고 일주일 후에 저희 엄마가 집에 오셨는데 그때 냉장고 보시고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먹였다고 거짓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먹은 것이 이런 것들밖에 없다 했더니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모르쇠로 일관하시더군요. 그 음식들 다 어디 갔는지 내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어른한테 따진다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몸도 안 좋은 와중에 저도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고 저희 엄마도 난리치셨습니다.
내가 내 딸 산후조리하며 먹으라고 보낸 것이지 사돈들 몸보신하라고 보낸 줄 아냐고 난리치셨어요. 남편도 놀라서 말리고 사과하다 결국은 시아버지까지 오셔서 사과하셨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시아버지께서 계속 고개 숙여 사과하셨고 며칠 내로 저희 엄마가 보내셨던 것들과 비슷한 것들을 친정에 보내셨고 저희 집에도 가져오셔서 또 사과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시아버지만 몇 번 통화했어요. 그리고 따로 만나서 몇 번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1년 후에 아이 돌이 다가오니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오신 것이었고 저는 남편과 이혼 생각만 들었어요. 남편이 나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시부모님을 집에 들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언제까지 손주도 못 보고 살아야 하냐, 사과하지 않았냐며 언성을 높이시길래 사과하실 필요 없다. 평생 안 보고 살 것이다. 어머님이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에 왔으니 이제 이혼이다. 아이 잘 데리고 살아봐라 했습니다. 사과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다. 도둑질은 어머님이 하셨는데 사과는 아버님이 대신하셨다. 도둑질은 범죄이고 그런 범죄를 모녀가 저질렀는데 사과 한마디 없었다.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 더 이상 이 사람 자극하지 말고 가시라고 했고 시부모님은 그대로 가셨어요. 신우는 저에게 사과한 적도 없고 전화 한 통 한 적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화가 나기는 하지만 아이 낳고 몸이 안 좋아 제 몸 추스리기도 바빠서 될 수 있으면 신경 끄고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로부터 장문의 톡이 왔더라고요. 노년에 손주 보는 재미로 사는 건데 너무한 것이 아니냐. 아이가 아프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건데 아이는 괜찮고 네가 몸이 안 좋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한다. 너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친손주를 못 보고 산다. 내 마음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얼른 마음을 추스렸으면 좋겠다. 내용을 줄이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엄마를 대신해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눈치 보며 사는 남편 인생도 참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힘들고 서로 힘든 이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며느리 산후조리 음식으로 사돈이 보낸 음식을 아들, 딸에게 먹이고 딸에게 들려보내 먹게 한 시어머니, 추궁하는 며느리에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던 시어머니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낳아주고 키워준 본인 엄마에게 화가 나 있는 아내 눈치를 보며 평생 살아가야 하는 남편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남편이 가벼운 표정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여주더군요. 이제 자기도 홀가분할 것 같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시어머니께 답장을 한 문자 내용이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보낸 문자도 장문이라서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엄마가 한 잘못이 뭔지 모른다. 엄마는 도둑질을 했고 잘못을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를 한 적도 없다. 며느리는 딸이 될 수는 없지만 아이가 안 아프고 며느리가 아파서 다행이라는 말을 며느리에게 대놓고 하는 것은 악감정을 가지고 하는 소리다. 손주 대신 할머니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왜 못하시냐. 이제는 나도 땡땡 엄마 눈치 보며 사는 거 힘들다. 며느리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할머니를 보며 내 새끼 상처받고 자라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내가 우리 집과 완전히 끊고 지내는 것이 우리 세 식구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니 이제 나에게도 연락하지 마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우리 세 식구만 생각하며 마음 편히 살자고 하더라고요. 이사도 하고 필요하면 연락처도 바꾸자고 하는데 저는 아버님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아버지도 이해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마음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요. 남편이 이렇게 하니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풀리는 듯한 기분도 들었지만 다시 마음 강하게 먹었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되려 성질을 내는 사람을 용서하면 본인이 잘나서 그런 건 줄 알고 또 잘못을 저지를 것이 뻔하니까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신우에 대한 미움도 내려놓고 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아버지께서 사과하시고 같은 것들 사서 보내주신 것으로 마음이 풀렸다고 하셨어요. 물론 당사자인 시어머니의 사과가 없었는데 다 풀리지는 않으셨겠죠. 암튼 남편이 하자는 대로 이사도 하고 시어머니가 또 연락하면 연락처도 바꾸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해놓고 되려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해코지하는 사람이죠. 잘 생각하셨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그러는 거 착한 척 하려고 말리다가 똑같은 일 또 벌어집니다.